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로봇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자사주를 엄청나게 쓸어 담은 기업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이 기업이 기술력으로 세계 1위가 기대되고 있으니까 어떤 기업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9,400명, 8만 명을 향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제가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 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로봇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 삼성이 로봇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사업 확장하는 삼성, 이번엔 이스라엘 스타트업 추가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글로벌 투자 자회사 삼성 넥스트가 최근 이스라엘의 로봇 스타트업 인튜이션 로보틱스에 추가 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삼성 넥스트는 도요타 벤처스, 아워크라우드, 웨서턴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 등과 함께 인투이션 로보틱스의 벤처 라운드에 참여를 했고요. 근데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다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이름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했다. 거기가 또 로봇이다. 최근에 삼성이 로봇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좀 티가 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투자로 인투이션 로보틱스는 노인 대상 인공지능 기기 엘리큐 개발 및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큐가 뭔데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동반자인 엘리큐를 출시를 했고요. 엘리큐는 소리, 빛, 음성 등을 사용해 위치를 이동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지금처럼 저출산 시대에 해서 우리가 흔히 노령화를 좀 예상하고 나오는 제품들이 기대감이 큰데 그중 하나도 엘리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장성에 삼성 로봇도 투자를 했다더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이 로봇을 투자하는 게 이 삼성만의 이슈 또는 삼성만의 기대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에 대한 개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더라. 화장실 청소 로봇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그게 화장실 청소인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화장실 청소를 대신해 주는 로봇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변기도 문제 없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AI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능숙하게 문을 열고 등장해 변기 덮개부터 열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AI 로봇 청소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이 로봇은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람처럼 정교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화장실 안에 있는 변기를 이동하면서 닦고 치우고 변기 커버 올리고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사람이 하기가 짜증나니까 로봇을 시키는 건데 단돈 얼마에? 월 1000달러. 원화로 계산하면은 약 130만 원 정도면 이 로봇한테 화장실 청소를 맡기고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없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회사 건물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집까지 확대 보급되면 비용도 저렴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정집은 이동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집은 뭐 예를 들어서 고정형으로 눌러 놓으면은 화장실을 치워 놓는 그런 이제 로봇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는 화장실을 치워주는 로봇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상이 좀 안 갑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 청소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본체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닫고 이 팔로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 팔로 변기 커버 올리고 주변 청소하고 닦고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화장실 청소 로봇이 진짜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로봇 청소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슈까지 있었냐? 국내 기업이 베트남까지 로봇을 수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RGT 서빙 로봇 베트남 수출 동남아 시장 공략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도 국내 로봇이 수출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로봇이 해외로 수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서비스 로봇 업체 RGT는 베트남 수출 계약을 체결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RGT 서봇은 100% 국내 기술로 주변 장애물의 움직임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피해가는 예측 회피 주행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00% 국내 기술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때도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멀티 경로 탐색 기능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나오게 되고요. 이번 베트남 수출 계약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 크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 나온 게 뭐냐? 오케이, 배달도 배달이고 뭐 서빙도 서빙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처럼 정교하게 물건들을 피하고 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한테 중요한 것도 뭐냐면 결국엔 이 자율주행 능력이라는 거죠. AI 로봇이 아까 화장실을 잘 찾아 들어가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 이 실제 서빙 로봇이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정교하게 움직여서 만약에 길이 막혔을 때 그걸 새롭게 돌아갈 수 있는 자율주행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더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왜 더 중요하게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바로 법안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11월부터 배달 로봇 보도 공원 통행 허용이 됐고요. 실외 이동 로봇 상용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달 로봇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보도, 그다음 횡단보도 이거를 돌아다닐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부딪힐 수 있는 사람 또는 부딪힐 수 있는 뭔가 물품,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이 늘었다는 거고 그럴수록 자율주행 능력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11월부터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 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현행법상 보도, 사람이 가는 길, 공원 등 통행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로봇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안정성을 갖춘 로봇만이 움직일 수 있게끔 허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늘었습니다. 배달 로봇 운행 안전 인증제가 신설이 되고요.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봇이 가다가 부서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봇을 누가 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이 누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은 당연히 사고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긴 한데 보도를 다닐 수 있는 자동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 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애물 또는 인도 사람 만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로봇 자율주행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근데 이 자율주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일단은 누구? 바로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도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진심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술력이 로봇에도 적용이 되겠죠. 2025년에, 그러니까 지금도 2년 뒤에 레벨 4 자율주행 대규모 상업합니다. 레벨 4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자동차에서 타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운전하고 주차하고 갈 때 가고 알아서 피하고 다 하는 게 레벨 4입니다. 나는 누워서 자도 되고 뭐 안 해도 돼요. 그게 레벨 4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걸 2년 뒤에 만든다는 거죠. 바이두가 2년 후면 레벨 4 자율주행이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사양의 자율주행이 중국 일부 지역의 복잡한 도로에서 실제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2025년이면 중국의 어느 도시는 레벨 4 자율주행의 대규모 운행이 실현이 될 것. 그러니까 옆에 다니는 차들이 다 자율주행이고 다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이라 자기들끼리 운전을 하는 도시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벨 4 자율주행은 대부분의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고 있어도 알아서 주차, 운전, 도착, 출발 다 가능한 게 레벨 4입니다. 자도 돼요. 그 기술력이 2025년 2년 뒤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오케이 바이두가 열심히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뭐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도 진심을 다합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시속 80km까지 자율주행하고요. 레벨 3 상용화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바이두는 일단 레벨 4를 2년 뒤에 상용화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는 이번에 일단 레벨 3부터 완전한 상용화를 끝내겠다 하는 거죠. 이거 다 뭐다? 네, 로봇을 위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차가 로봇 사업 안 합니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안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시속 80km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레벨 3라고 나온 차량 벤츠 S클래스와 혼다 레전드가 레벨 3를 탑재를 했지만 최고 속도는 60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km를 넘어서는 이제 고속도로를 갈 수 있는 80km로 자율주행 레벨 3를 상용화하겠다는 현대차의 언급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상용화 할래?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의 대형 전기 SUV EV9 GT 라인, 좀 빠른 라인이죠.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인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HDP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80km 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레벨 3가 어느 수준이냐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레벨 3 수준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은 자율주행이 손을 올리고 있어야 돼요. 손을 떼면 손을 올리라고 하죠. 근데 레벨 3는 손을 떼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요. 잠들지만 않는다면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는, 그러니까 앞을 안 보고 딴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수준이 레벨 3인데 그 레벨 3가 뭐다 80km로 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80km 달리는데 전방 주시 안 하고 영화 보거나 책 보거나 해도 상관없는 게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 그 정도의 자율주행이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를 통해 상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구나. 근데 뭐 바이두, 현대차 뭐 요 정도인가요? 이 정도 뭐 자율주행의 진심인가요? 그렇기에는 뭐 글로벌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두 현대차뿐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소리냐? 구글, 애플, 아마존 모두 집중 투자입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스닥 톱5가 모두 자율주행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동차가 본업도 아닌데 모두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AI 또는 반도체 또는 뭐 여러 가지 모든 기업 각가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만큼은 집중하고 있다는 소리죠. 아마존은 2020년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를 통해 지난 2월부터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애플은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애플카 프로젝트죠. 2014년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각각 강점인 AI, 클라우드, 반도체 등을 이용해서 사실상 더 나은 자율주행 그리고 좀 더 인식이 빠른 자율주행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모두 다 자율주행에 상당히 진심이구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구나. 이게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대감이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에서 그럼 뭐가 중요할까? 뭐가 지금은 핵심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현대차가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율주행 카메라다. 그리고 센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라이다. 말 그대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앞에 물체가 어디 있나라고 확인을 하는 게 라이다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인식이 있습니다. 카메라 인식은 말 그대로 카메라로 앞에 이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테슬라가 자율주행할 때 원래 카메라였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자율주행이 다 라이다 센서였습니다. 테슬라도 라이다를 추가했고요. 대한민국도 카메라를 추가했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카메라든 라이다든 자율주행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센서 또는 카메라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쌓여버리면 그 라이다 센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비가 오면은 또는 눈이 오면은 카메라가 잘 안 보이죠. 근데 그 카메라와 센서가 막히게 되면은 자율주행 능력이 상실되고 또는 둔화돼서 사고로 이어지거나 또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센서와 카메라를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카메라, 자율주행 센서를 지키는 기술력이 나왔다라는 거죠. 눈 돌아간다. 현대 기아 자율주행 카메라에 묻은 오염물 제거 기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이 묻었을 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면 닦아줘야 되고 그 닦아주는 자동으로 AI가 닦아주는 기술력이 나왔다라는 거죠. 현대차 기아는 자율주행용 카메라 센서에 묻은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신기술 로테이터 캠을 개발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보호하는 커버를 돌려 함께 장착된 소형 와이퍼로 오염물질을 닦아내는 방식의 기술이고요. 카메라 주변 또는 센서에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닦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닦아주고 그래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력이고 아니 뭐 별거야 라고 하겠지만 네 별겁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사고죠. 사람이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완벽한 자율주행의 구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교한 자율주행을 하려면 카메라와 센서를 닦아내는 기술 확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기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손을 떼고 자고 있을 수도 있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에 너무나도 적합하다. 근데 이게 2년 남았죠? 그럼 이제 바닥에서 성장하는 시기라는 거죠. 대부분 수입해 오는 노즐 기반의 청소 기술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해외 기술을 업고 아마 세계 1위 기술까지도 갈 수 있는 좀 독자적인 이 센서나 카메라를 닦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로봇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율주행이 성장하고 자율주행의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로봇에도
아시겠지만 카메라 있고 센서 다 있죠. 그걸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딱 한 개 있습니다. 바로 DY라는 기업이고요. DY라는 기업은 현대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 세척 기술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DY 강세입니다. 왜 강세냐? DY의 100% 자회사 DY 오토는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독점 개발했습니다. 이슈가 상당히 크죠. 자사주 지분 6%및 자율주행 로봇 수혜 기대감이에요. 자사주 비중이 높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회사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차트를 보시면 DY입니다. 바닥에서 막 출발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사기보다는 한 7,000원이 깨거나 7,000원쯤 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선의 지지를 받거나 또는 21선이 딱 깨질 때쯤 관심을 가지는 게 반등하기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7,000원 정도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분을 좀 본다 하더라도 DY가 자사주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6.27% 지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자사주를 열심히 쓸어 담아서 모아놓은 상태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로봇 자율주행 기대감에 우리는 DY 7,000원쯤에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근데요, 아까 전에 이뿐만이 아니라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돼요.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어요.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쭉 밑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있죠. 그 다음에 AI 반도체 전기차, 그 다음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까지 해서 다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집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9월 7일, 6일, 그 다음에 5일, 4일, 1일, 30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죠. 추천주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를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시황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당뇨 이슈가 있었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